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인사이트 투자 전략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차트는 기아차군요. 기아차, 현대차가 되겠는데요. 앞에 썸네일 보셨죠? 뭐 자동차,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백신, 이런 종목들 다 갔다. 그러면 이제 설 연휴 지나고 어떤 종목이 가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올해 상당히 이슈가 되었죠. 종목 현대기아차인데,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인사이트 투자 전략에서 올해 최고 유망주로 뽑아드렸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무려 2차례나, 4번의 방송 중에서 투자 전략 3번인가요? 4번인가요? 방송 중에서 2차례에 걸쳐서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내용 살짝 지난 시간 내용들 보고 들어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12월 4일 날 개미들은 왜 인버스에 물렸을까 하는 내용에서 말미에 이제 추천했던 부분 들어보시죠. 추천드릴 건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일봉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현대차, 저는 오히려 현대차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장부가가 25만 6천 원인가 그래요. 근데 주가가 19만 6천 원입니다. 주당 순자산이 25만 원인데, 그러면은 현대차가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어야지만 그게 합리화가 되는데, 현대차 수익 상당히 잘 내고 있는 꾸준하게 업체죠. 뭐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좋을 거고, 사실상 현대차에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종목보다도 테슬라입니다. 자, 광고가 나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테슬라만 전기차를 만들 줄 아는 건 아니에요. 현대차, 기아차도 전기차를, 현대차도 전기차를 만들 줄 알고 수소차도 만들 줄 압니다. 자, 일단 12월 4일 추천했던 내용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12월 27일 날 특집처럼 했던 방송 같은데, 이거는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는 올해죠. 올해의 유망주를 뽑는, 올해 1년 중 추천한다면 현대차인데, 이거는 내년에 좀 멋지게 한번 흐름을 만들어줄 종목, 저는 현대차라고 봅니다. 우선 두 가지 모멘텀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성장 가치의 일정 부분을 기성 자동차 업체들이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다.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때 항상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산업이든지. 지금 내연 기반에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전기차 쪽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더디지만 신량화가 되면은 절반 이상이 전기차를 탈 거고, 생산의 절반 이상이 또.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현대차, 기아차를 지금 그때 작년에 뭐 자랑하려고 틀어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투자 전략 강의 내용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가 설 연휴 이후에 종목을 공략할 때 어떤 식으로 가야지 되느냐예요. 보세요. 12월 달에 현대차, 기아차 2차례에 걸쳐서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도 물론 오르고 있었어요. 차트 보시는 것처럼. 자, 12월 4일 하고 27일 뭐 이 정도 구간이죠. 6만원 하던 주가가 대번에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10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이제 애플카 협력 관련돼서 내용이 뭐 불발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무너진 상태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에 강력 추천을 하고 나서 폭발적인 상승세가 연초부터 해서 나타났고, 그 이후에 좀 눌린 이후에 또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고요. 보세요. 12월 달에 제가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추천을 할 때 애플카 협력 소식을 알고 추천을 했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자, 그래요. 일단 전 추천한 거는 애플카 협력 소식 때문에 추천한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뭐에 집중해서 계속 얘기 드렸습니까?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 얘기, 계속 반복적으로 전기차 얘기 드렸죠. 전기차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기업 가치 대비한 저평가를 말씀드렸어요. 펀더멘털에 집중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수급하고도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지만 당장 부각될 수 있는 성장 부분에 주목을 한 겁니다. 반면에 애플카 소식을 접하고서 매수를 했다. 미리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펀더멘털 성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종목 매수 관점을 캐치를 하고 매수를 한 것과 그 이후에 애플카에 대한 어떤 재료가 나와서 매수를 한 경우하고 누가 수익을 낼까요? 누가 고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재료 매매, 주식 좀 잘한다고 잘난 척하고 돈 벌었다고 잘난 척하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재료 매매를 합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자는 없습니다. 그런 투자자들 중에 부자는 없습니다. 반대로 제가 현대기아차 분석했던 것처럼 그 회사의 기업 가치, 그것 대비한 주가 수준, 그리고 그 회사의 성장성을 분석을 해서 매수를 했다. 종목을 그런 관점에서 캐치를 한다. 그런 투자자들 중에 부자가 많습니다. 결과에서 바로 드러나죠. 어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재료 이슈들 자체가 실제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만들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속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투자자들이 안정적일 수 있는 그런 거의 수익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거죠. 종목 대부분 투자자들이 종목을 잘 선택을 못해요. 우리가 성장성에 대한, 그러니까 성장성이라는 건 미래 가치가 되겠고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는 건 현재 가치가 되겠고 이것 대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 있거나 하다면
그때부터는 기술적 분석을 하고 매수 자리들을 탐색을 해야지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서 뭐 좀 기다리면 어때요? 응? 좀 기다리면 어때? 그걸 못 기다린다면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죠. 당장 뛰어 오르는 것만 찾아다닌다면 저는 그래요. 당장 뛰어다니는 것만 찾아다니는 투자자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은 로또 1등에 3, 4번 당첨될 확률보다도 더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당장 뛰어다니는 것만 쫓아다니는 투자자들은 위험하다는 거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장성, 펀더멘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고 분석을 해서 미리 들어가 있으면 조만간 생각했던 것보다 머지않아서 어떤 재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기아차도 제가 올해 유망주 작년에 12월 달에 2번이나 투자 전략에서 추천할 만큼 바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애플카 얘기가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산 게 아닌데. 이게 투자인 거죠. 이게 투자예요. 재료를 알고 산다는 거, 재료가 모르지만 어떤 재료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재료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산다는 것과 미리 선심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현대기아차,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악재 영향을 받지는 않았고 오히려 기아차 같은 경우가 불발 소식 때문에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측면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애플하고 결렬 소식이 있으면 이제 끝났을까요? 이런 생각. 자, 하수는 애플카와 결렬 소식에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건 하수예요. 고수는 그래? 싸게 살 수 있겠네 하고 매수를 해야죠. 왜냐? 현대기아차 보는 관점은 기업 가치 대비한 주가와 성장성이라는 미래 가치의 반영입니다. 애플은 있던 말던 이해가 되시죠? 재료와 관련돼서 어떤 종목이든지 재료는 계속 나와요. 카카오 같은 경우가 오늘 지금 금요시장에 또 실적이라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실적이라는 재료를 틈타서 또 카카오는 한 번 더 도약을 합니다. 카카오 네이버 기억나시죠? 제 투자 전략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네이버 카카오 추천드린 거. 연초에 추천하면 지금 벌써 몇 프로가 오르나요? 이 종목들이요. 시장 대비해서 어때요? 폭발적이죠? 자, 이거를 단순하게 카카오를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올지 알고 그렇게 언택트 접근이 됐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단순하게 언택트의 코로나19로 인한 수혜,
그거 이상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현재 기업 가치도 가치지만 미래 기대할 수 있는 성장성, 미래 가치의 현재 주가 반영. 주가는 항상 미래를 반영합니다. 그 바탕으로 주식을 들고 있었으면 뭔가 터진다는 거예요, 재료가. 그럼 자, 오늘 재료를 보고 실적 좋다더라, 우와 따라 들어가자,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금방 빠질 거예요. 뜨내기예요. 손실 보고 빠질 수도 있고 조금 수익 내고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돈 못 벌어요. 자, 그렇다면 연휴 이후, 설 연휴 이후요,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그 틀에서 봐야죠. 현재 기업 가치 대비한 주가 수준과 성장성, 산업의 성장성. 제가 아까 현대기아차 12월 달에 분석했던 거 잠시 틀어드렸는데, 거기서 패러다임의 변화 얘기를 꺼냅니다.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정통산업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업종은 주가가 오랜 기간 크게 랠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카카오하고 연동이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아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는 것은 인터넷 뱅킹입니다. 물론 카카오 해당이 되지만 국내 은행 업종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카카오가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길을 열어주는 거는 정말 산업에 있어서는 너무 좋은, 너무 이제 그 성장성이 떨어졌던 산업에 숨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뱅킹을 얘기하는 게 맞고요, 지금. 그래서 인터넷 뱅킹을 얘기를 하자면 은행, 금융주를 띄워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카카오도 좋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만은 카카오뱅크 말고 뭐 K뱅크, 토스,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금융지주를 보실 텐데요. 와, 거의 뭐 2만원 이하로도 떨어졌었네요.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요, 어쨌거나 PR 뭐 4배 수준입니다. 주가가 올라도, 이렇게 올라도. 그러면은 주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PR 뭐 3배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건데요. 가치 대비해서 분명히 은행주들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성 때문이겠고. 자, 그러면 KB금융도 조금 더 높을 따름이지 그닥 그렇게 시장에서 어떤 성장성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작년에 자동차주를 보듯 은행의 우리은행이 업계에서 도약하던 시기 한 15년 전부터 해서 10년 전, 15년 전, 10년 전, 이때 전략은 문턱을 낮추자. ATM기를 엄청 늘렸고 바로 문 열고 나가서 얼마 안 돼서 웬만한 데는 다 수도권에서 우리은행이 있었습니다. 점포수를 늘리면서 문턱을
가깝게 한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성공적인 전략이었죠. 그렇지만 그건 이미 옛날이죠. 스마트폰,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을 시기, 젊은 층만 스마트폰을 쓰고 오히려 투지폰이 더 많은 그런 시기들. 지금은 달라졌죠.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다 사용을 합니다. 은행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전체 은행 산업에 어떤 숨을 불어넣고 순이익 마진을 높일 수 있는 큰 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성장성은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 연휴 이후에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증권주까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증권은 MTS라 그래서 모바일로 거래가 다 되고 있고, 하지만 역시도 은행권에서 이렇게 다 열려버리면 단순하게 트레이딩하는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증권 업무에 대해서 또 모바일로 비대면 부분들이 가능해진다면 기성 증권 업체들은 여러가지 투자 수단들 제공을 통해서 또 다른 경로로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은행주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KB금융,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왜냐하면 K뱅크, 토스 이런 인터넷 은행과 좀 밀접한 회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입니다. 볼륨이 일단 리테일 부분의 강자인 키움증권. 키움증권이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뭐 너무나 당연하죠. 주식시장이 붐이니까. 지금 시장 유동성이 이렇다면은 주식시장의 붐은 더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가 하락은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계속 붐일 거죠. 주식시장 붐을 예상을 하고 있죠. 유동성 장세에서의 뭐 2년 정도, 최소한 유동성 장세는 2년 정도는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이후에도 실적 장세를 더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리면은 매수해야죠. 좋은 기회죠. 자, 그 다음 삼성증권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최근에 삼성증권 주가 흐름이 고점 이후에는 속락세였어요. 기회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휴 이후에 금융주, 공교롭게 금융주들로 좀 잡혀봤네요. 제가 오늘 시간에 뭐 시장 이런 얘기보다도 시장에 사실 시장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횡보했고 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수요일 녹화인데 지난주 벌써 금요일날 해서 시장 관련돼서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그래서 설을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거예요. 부자가 되는 투자자가 될 것이냐, 쪽박이 나는 투자자가 될 것이냐. 재료를 보고 종목을 따라다닌다면 쪽박이 나는 투자자가 될 것이고요. 기업의 현재 가치 대비한 주가 수준과 미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성장성, 이거를 통찰력 있게 분석을 하고 재료와 상관없이 종목을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그런 투자자라면,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
단기성 재료들에 의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고 그런 투자자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될 수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벌써 2월도 이제 명절 지나면은 절반이 갑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연휴 이후에 수익이 잘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한 주 이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